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 200조 원.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에서 원화는 아직 존재감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5대 은행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에 송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100만 원을 보내려면 수수료만 3만 원에서 5만 원. 거기다 도착까지 이틀, 길면 사흘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돈이 단 몇 초 만에 수수료 몇백 원으로 도착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약속한 미래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자마자 한국 금융권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대한민국을 대표한 5대 은행이 일제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손을 잡고 핀테크 기업과 협력하고 심지어 경쟁사끼리 머리를 맞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왜 은행들이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경쟁의 끝에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스테이블 안정적인과 코인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가격이 안정된 코인이라는 뜻이죠. 비트코인을 떠올려 보세요. 어제 1억 원이었던 게 오늘 8천만 원이 되기도 하고 다음 주에 1억 2천만 원으로 뛰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니 실제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보내는 때 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 값으로 비트코인을 보내는데 내일 그 가치가 반토막 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달러나 원화 같은 실제 화폐의 가치를 고정시켜서 1코인이 항상 1달러 또는 1원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거죠. 가장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USDT는 1코인이 항상 1달러입니다. 발행사가 코인을 발행한 만큼 실제 달러를 금고에 보관해두기 때문에 이 가치가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냥 달러를 쓰면 되지. 왜 굳이 달러에 연동된 코인을 만드는 걸까요? 여기에 블록체인의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입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고 수문의 시간 쉬지 않고 거래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려면 원래는 미국은행, 중개은행, 한국은행을 차례로 거쳐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수수료가 붙고 확인 절차에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든 몇 초 만에 전송됩니다. 수수료는 기존의 10분의 1 수준이고요. 이게 바로 200조 원 시장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더 편하네? 라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 세계 지도를 펼쳐볼까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해도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기준 이 숫자가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10배가 커진 겁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테더 USDT로 전체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 뒤를 USD 코인 USDC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 월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하기 시작했고, 프리랜서들은 해외 클라이언트로부터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금을 받습니다. 페이팔 같은 결제 대기업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죠. 유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 미카미 CA라는 가상자산 규제법을 시행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규제가 생겼다는 건 역설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쓰비시 UFJ, 미즈호, 스미토모가 연합해서 프로젝트 파스 프로젝트 팩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엔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발행하겠다는 계획이죠.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요? 안타깝게도 아직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습니다. 몇몇 소규모 프로젝트가 시도되었지만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규제의 벽에 막혔습니다. 200조 원 시장에서 원화의 존재감은 사실상 제로. 한국은행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4년 가을 금융권 안에서는 비공식적인 보고서들이 오갔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결제 송금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왜 은행들이 이렇게까지 위기감을 느끼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 수익의 위협입니다.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가 바로 송금 수수료입니다. 특히 해외 송금은 마진이 높은 사업이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되면 이 수익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 은행은 구경만 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고객 이탈 의료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 특히 20에 30대는 은행보다 카오페이, 토스 같은 핀테크 앱에 더 친숙합니다. 여기에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가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들이 굳이 은행 앱을 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경쟁사의 움직임입니다. 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이미 가상자산 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먼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구축해버리면 시중은행들은 또다시 뒤처지게 됩니다. 인터넷 뱅킹 초창기에 늦게 뛰어들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 은행들로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런 위기의식이 2024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5대 은행이 각각 어떤 파트너와 손을 잡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KB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블록체인 기술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비트가 가진 600만 이용자 기반과 국민은행의 신뢰도가 만나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죠. 신한은행은 조금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거래소보다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과의 협력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특히 체인링크, 헤달헤더 같은 인프라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또한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기술 내재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만들자는 전략인 셈입니다. 한한은행은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빗썸과의 제휴를 강화하는 한편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하나금융지주 차원에서 블록체인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은행 하나가 아니라 그룹 전체가 이 시장에 올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은행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뛰어들기보다는 금융권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방향을 모색 중입니다.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시장 흐름은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죠. 특히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면서 공적 영역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H농협은행입니다. 농협은 독특하게도 농업식품 분야, 블록체인과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추적하고 이 생태계 안에서 결제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죠.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5은행의 전략이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거래소와 손잡고, 누군가는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누군가는 컨소시엄을 만들고,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거래소들은 왜 은행과 손을 잡으려 할까요? 업비트나 빗썸 같은 대형 거래소들은 이미 충분히 잘 나가고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아직 좋지 않습니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을 거치면서 거래소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졌죠. 실제로 국내 거래소들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한번 박힌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은행과 손을 잡으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KB국민은행이 함께한다는 말 한마디가 주는 신뢰감은 상당하니까요. 일반인들도 은행이 보증하는 거면 믿을만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규제 대응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 해도 거래소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은행과의 협력은 규제 당국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행은 금융당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온 기관이니까요. 세 번째는 사업 확장의 기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결제 송금예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거래소 혼자서는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의 노하우와 인프라가 필요하죠. 결국 은행과 거래소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은행은 거래소의 기술력과 젊은 고객층이 필요하고 거래소는 은행의 신뢰도와 규제 대응력이 필요합니다. 최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죠. 어쩌면 공동의 적, 즉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인지 모릅니다. 은행과 거래소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핀테크 공룡들도 슬금슬금 이 시장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블록체인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죠. 한동안 존재감이 약해졌다가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과의 통합을 발표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3,600만 사용자 기반과 클레이튼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도 강력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토스는 더 조용하지만 역시 준비 중입니다. 토스뱅크 출범 이후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검토해왔고 토스증권에서는 이미 해외 주식을 다루고 있죠.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더하면 토스 앱 하나로 모든 금융을 해결한다는 그들의 비전이 한층 가까워집니다. 재미있는 건 이 핀테크 기업들의 입장입니다. 은행과 협력할 것인가? 경쟁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양쪽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협력한다면 시장을 빨리 키울 수 있고 경쟁한다면 더 큰 파이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핀테크의 등장으로 경쟁이 더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은행 밀스 거래소의 2파전이 아니라 은행 밀스 거래소 핀테크의 3파전, 아니 합종연행에 따라 수시로 편이 바뀌는 전국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당국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섣불리 허용했다가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디페딩 위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기초 자산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2022년 테라 USD가 달러 태그를 이루면서 하루아침에 가치가 0에 수렴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금융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자금 세탁과 불법 거래입니다. 블록체인의 익명성을 악용해서 범죄 자금을 세탁하거나 탈세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쉽게 문을 열어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규제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죠.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 경쟁국들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머뭇거리다가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금융당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무조건 막기보다는
적절한 규제 안에서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최소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절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한국은행은 수년째 CBDC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CBDC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과는 태생부터 다르죠. 그렇다면 CBDC가 나오면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 없어지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성격이 다릅니다. CBDC는 정부가 발행하는 만큼 안정성과 신뢰도는 최고지만 혁신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다양한 실험과 혁신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죠. 해외에서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하는 모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CBDC는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그 위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마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과 시중은행이 만드는 예금이 공존하는 것처럼요. 한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CBDC 인프라를 구축하면 그 위에서 민간은행들이 각자의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올리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5대 은행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도 이런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금융통화청 MAS는 2023년부터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사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했죠. 이 덕분에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도 앞서 언급했듯이 3대 메가뱅크가 연합해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특이한 점은 은행들이 경쟁하기보다 협력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면 시장 자체가 커지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죠. 그 결과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 위에서 세 은행이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가 없다 보니 민간 기업들이 각자 알아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테더, 서클 USDC 발행사, 페이팔 등이 대표적이죠. 최근에는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은행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한국이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싱가포르처럼 명확한 규제를 먼저 만들거나 일본처럼 은행들이 연합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규제도 불확실하고 은행들도 각자 따로 노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어두운 면도 살펴봐야 합니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한국인 개발자가 만든 테라 USD는 한때 시가총액 5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이 단 며칠 만에 가치가 0에 가깝게 폭락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테라 USD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실제 달러를 보유하는 대신 알고리즘과 자매 코인인 루나를 통해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였죠. 평소에는 잘 작동했지만 대규모 매도세가 발생하자 이 구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특히 한국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은 사람, 빚까지 내서 투자했다가 파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장식했죠.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구조에 따라 안정성이 천차만별입니다. 둘째,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테라 USD는 제대로 된 규제 없이 성장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한국 은행들이 추진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테라 USD와는 다른 구조입니다.
실제 원화를 담보로 하는 법정화폐 담보용을 계획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발행사가 파산하면, 담보 자산이 부족하면,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보겠습니다. 해외 송금이 획기적으로 쉬워집니다. 지금은 미국에 100만 원을 보내려면 수수료 3회, 5만 원에 2회, 3일이 걸립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면 수수료 몇백 원에 몇 초면 도착합니다. 해외에 가족이 있는 분들, 유학생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소액 결제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카드로 100원짜리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오히려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결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일정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구매, 게임 아이템 거래 같은 소액 결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은행 점검 시간, 주말, 공휴일에는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블록체인은 쉬지 않습니다. 새벽 3시에도, 설날에도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기 유형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각종 사기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되면 이를 노린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며 접근하는 피싱 사기 같은 것들이요. 기술적 진입 장벽도 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지갑 주소, 블록체인, 가스비 같은 개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은행들이 얼마나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대중화 속도가 달라지렵니다. 예금자 보호 문제도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자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유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금융의 역사적 기회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면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금융의 허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IT 인프라, 스마트폰 보급률, 금융 서비스 수준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역량을 스테이블 코인에 접목하면 신중론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서두르다가 테라루나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이들은 규제 프레임워크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상용화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흥미로운 건 비관론자의 시각입니다. 은행들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가치인 탈중앙화와 은행의 본질인 중앙 집중화가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디지털 예금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죠. 어떤 전망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금융당국이 2025년 내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합니다. 5대 은행이 각자 또는 연합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2026년부터 본격 상용화됩니다. 해외 송금 시장이 재편되고 한국은 아시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합니다. 두 번째, 현상 유지 시나리오입니다. 규제 논의가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은행들은 준비는 하지만 실제 서비스는 출시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 싱가포르, 일본, 홍콩의 시장을 빼앗깁니다. 몇 년 뒤 뒤늦게 뛰어들지만 이미 늦은 후입니다. 세 번째,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어느 한 은행이 무리하게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사고가 터집니다. 해킹이든 시스템 오류든 딥해킹이든 여론이 악화되고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것 봐, 위험하다고 했잖아. 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몇 년간 동결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결단, 은행들의 협력, 기술의 안정성,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까지 이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느냐에 따라 한국 금융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0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의 원화는 아직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한국 5대 은행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거래소와 손잡고 핀테크와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다크호스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 변화가 우리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은행들의 연합이 이뤄질 것인가? 핀테크와 거래소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는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돈의 모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에서 디지털로,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위에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려 합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걱정이 앞서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알기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